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세친의 3세 시류설 비판 내용 중에 하나, 작용과 몸체의 관계에 의한 3세 시류설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후의 작용설에 대해 간략한 비판을 행한 후에 세친은 경량부의 입장에 서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작용설을 논파하게 됩니다. 이것은 설일체유부의 교증과 리증을 논파하기 위한 선행적 논의입니다. 이를 위해 그가 앞세운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작용을 장애하며 작용이란 무엇을 이루는가? 작용과 몸체 사이에 다름이 없다면 시간의 차별은 곧바로 붕괴될 것이며 몸체가 미래와 과거에서 시류한다면 무엇이 아직 생성되지 않고 무엇이 소멸된 것인가? 이러한 법성은 매우 깊도다. 네. 개송이라는 것은 시로 쓰여진 압축적 내용인데요. 논의될 내용 전체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 시에 의해서 요약한 것을 개송이라고 부릅니다. 3세 몸체의 시류설은 위와 같은 5가지 측면에서 그 부당함이 지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몸체가 3세 시류라면 몸체의 작용이 장애 없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난점입니다. 세치는 법의 몸체가 3세에 시류한다면 법은 장애 없이 항상 작용할 수 있고 이로써 작용의 중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논하여 말한다. 응당 설명해야 하니 만약 법 자체가 항상 있다면 응당 일체의 시간에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장애하는 힘이 이러한 법의 몸체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하여금 때로 있고 때로 없게 하겠는가? 만약 여러 연이 화합하지 않음이 일어나는 작용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구제책은 이치가 아니니 법의 몸체가 항상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의 몸체가 3세에 시류한다면 법의 작용을 장애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법의 몸체가 시류한다는 것은 여러 연이 이미 화합하여 법의 몸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몸체를 지닌 법의 작용의 일어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작용이 항상 있는 것이라면 작용에 3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난점입니다. 세치는 이어서 법체 3세 시류설로부터 귀결되는 바인 작용이 항상 있다는 것이 작용에 3세가 있다는 것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곧 항상 있는 작용에 다시 3세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작용 위에서 다시 작용을 인정하는 불합리에 귀결되고, 반면에 작용에 3세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작용을 무위법이 되게 하여 작용이 이미 소멸된 때를 과거라고 하고 작용이 아직 생기지 않은 때를 미래라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무위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진여가 무위법이고요. 열반이 무위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힘에 의해 또는 자연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위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의 몸체가 항상 있다면 작용도 항상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용이 어떻게 과거, 미래, 현재로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있는 작용이 과거, 미래, 현재로 된다면 작용의 3세 부분의 기준으로 또 다른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어찌 작용 중에서 다시 다른 작용의 있음을 건립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만약 이러한 작용은 과거, 미래, 현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거듭 설명하여 작용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작용이 무위법이 되기 때문에 응당상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상주해야만 하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작용이 이미 소멸된 법과 작용이 아직 있지 않는 법을 각기 과거와 미래의 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 법의 몸체가 항상 있다면 작용도 항상 있어야 하고 이럴 경우 작용에 3세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있는 작용에 3세가 있다고 말한다면 3세 구분의 기준이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 중에 또 다른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난점을 피하고자 작용에 3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한 작용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작용을 무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작용의 소멸이나 미발생을 기준으로 과거나 미래라고 부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겨나기 전을 미래, 생겨난 상태를 현재, 사라진 상태를 과거라고 부른다면요. 그건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작용이 3세가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작용이 생주이멸하지 않는 무위법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위법인 작용에 대해서 작용의 소멸이나 미발생을 기준으로 과거나 미래라고 부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위법인 작용이 소멸하거나 미발생한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셋째는 작용과 몸체에 다름이 없다면 3세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작용이 몸체와 다르지 않을 경우 몸체가 항상 있듯이 작용도 항상 있게 되어 3세 구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유부의 논사, 유부사, 유부의 논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작용이 법의 몸체인 유의법과 다르다고 인정한다면 이 같은 곧 작용이 무위법이라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용이 법의 몸체에 대해 다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당 이 같은 과실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반론에 대해서 경부사, 경량부의 논사는 만약 이러하다면 앞에서 작용의 미발생, 발생, 소멸에 의거해 건립한 3세의 의미는 곧바로 붕괴되고 만다. 이를테면 만약 작용이 곧 법의 몸체라고 말한다면 둘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몸체가 이미 항상 있기 때문에 작용도 역시 응당 항상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때를 과거와 미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들이 건립한 시간의 의미는 성립되지 않는다. 네. 작용이 유의법인 몸체와 다른 것이 아니라서 무위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몸체와 다르지 않은 작용은 몸체가 항상 있듯이 항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용에 의한 몸체의 3세 구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부의 3세 시류설은 몸체가 항상 있다는 것인데요. 그 몸체와 구분되지 않는 채로 작용이 있다면 작용도 항상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작용에 의한 몸체의 3세 구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의법의 몸체가 3세 시류라면 3세를 성립시키는 발생과 소멸이 있지 않게 된다는 난점입니다. 셋째는 유의법의 몸체가 3세에서 시류한다면 유의법에서 3세를 구분하게 해주는 발생과 소멸이 있지 않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유부사의 반박을 소개했어요. 어째서 3세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겠는가? 3세의 의미가 성립되는데, 왜냐하면 유의법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때를 미래라고 부르고, 만약 이미 생성되어 아직 소멸되지 않은 때라면 현재라고 부르고, 만약 이미 소멸된 때라면 과거라고 부른다. 경부사, 그들은 응당 거듭 설명해야 할 것이니 만약 현재의 법체가 시류인 것처럼 과거와 미래의 법체도 역시 시류라면 무엇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이며 무엇이 거듭 이미 소멸된 것인가? 이를테면 유의법의 몸체가 실제로 항상 있는데 어떻게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과 이미 소멸된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생성됨에 앞서서는 무엇이 결여된 것이기에 그것이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미 생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르고, 생성됨의 이후에는 거듭 무엇이 결여된 것이기에 그것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부르는가? 그러므로 법이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있다가 이미 없음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응당 3세의 의미와 일체의 유의법의 종류가 모두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네. 유의법의 몸체가 3세에서 시류한다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것이나 이미 소멸된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유의법이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지금 있다가 없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3세의 의미와 일체의 유의법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유의법은 3세에서 시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만 시류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법성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법체의 3세 시류설과는 모순된다는 난점입니다. 셋째는 법성의 생멸의 주장과 법체의 상주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말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성은 법의 성품이고요. 법체는 법의 몸체인데요. 같은 것을 표현하는 상이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생멸하고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상주한다, 항상 머무른다 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모순된 주장이라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는 바 항상 유의법의 모든 특징, 즉 생주이멸과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유의법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단지 헛된 말로만 있다. 왜냐하면 3세에 걸쳐 시류하는 법에는 생멸의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몸체가 항상 있다고 인정하면서 성품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의 말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 의거하기 때문에 어떤 개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의 몸체가 항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의 성품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성품과 몸체에 거듭 구별이 없다고 하니 이런 말은 진실로 자제신이 지어낸 것이다. 자유로운 신,
우리가 가정에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모순된 말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법의 몸체와 법의 성품은 같은 말이고 유의법들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몸체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성은 상주하지 않지만 법체는 상주한다는 말은 자기 모순적인 말이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우의 작용설이 몸체와 관련해서 지닐 수 있는 한계를 5가지 측면에서 세친이 지적했습니다. 즉 작용이 없을 때가 몸체의 미래이고, 다시 말할까요? 작용이 생겨나기 이전 상태는 몸체의 미래이고 또는 미래에 있는 몸체이고, 작용이 생겨나는 때는 몸체의 현재 또는 현재에 있는 몸체이고, 작용이 이미 사라진 상태는 과거의 몸체거나 몸체의 과거라는 것인데, 그렇게 한편 말해놓고 그 몸체가 3세에서 시류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체의 3세 시류라는 말과 작용에 의한 3세 구분이라는 이 2가지가 충돌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을 세친이 지적해서 세유의 작용설의 한계를 또는 3세 시류설의 한계를 먼저 비판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들은 3세 시류설의 교정 비판과 리증 비판인데요. 교설에 의한 증명과 이치에 의한 증명을 차례대로 세친이 논파하게 됩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